지금 보시는 내용물은 구성품 1박스의 내용물입니다. 본체, 그리고 이펙트 파츠, 지지대 합판, 그리고 칼자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2의 구성품은 의자, 철퇴, 총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3의 구성품은 방패, 독수리 가슴 파츠, 카세트 가슴 파츠, 방패 걸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부가 전체의 구성품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카몽군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트랜스포머 데스 자라스 혹은 지금 데스 소러스로 또 발매를 했습니다. 한국 명칭으로. 근데 데스 사우루스, 데스 자라스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이름 갖다 붙이면 되는데, 딱 봐도 이제 공룡의 좀 느낌이 나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해즈브로에서 정식 루트로 발매된 제품이 아니라 해즈랩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한정판으로 찍어냈단 말이죠. 저번 달에 받았는데 만지고 갖고 놀고 박스에 넣어놨다가 리뷰해야지 하다가 제가 엘든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스10이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늦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요 로봇 만질 시간에 엘든링 하니까 훨씬 꿀잼이었어요. 그래도 요렇게 제품을 갖고 왔는데, 요 제품의 리뷰는 말이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좀 찝어가지고 포인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포징 영상을 너무 좀 클래식하게 일부러 찍고 있는데 욕을 좀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너무 클래식하다, 너무 아재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아재인데 그러면 진짜 아재같이 찍지.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궁금하시죠?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줄자 소리 넣어줘야 또 맛있어. 28.5 나옵니다. 날개까지 하면 33cm. 무게를 한번 볼게요. 예상보다 많이 나갑니다. 562g이 나가고요. 이게 다른 기타 이펙트 파트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장들만 181g이 나오네요. 어휴, 묵직합니다. 여러분은 구성품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펀딩할 때 그 3단계에 걸쳐서 단계별 올라가는 구매자 수가 충족이 될 때마다 이거 조금씩 껴주는데, 25만원 정도인가 하여튼 그때 20만원대 중반에 샀거든요. 이 퀄리티의 그 가격이면 3단계 펀딩이 완료 안 됐으면 쌍욕 박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3단계까지 다 예상하고 다 주려고 하는데 생색내기죠. 1단계 달성했다 그러면 이렇게 판때기와 거치할 수 있는 의자를 주고, 2단계 달성했을 때 무장들을 추가로 준다. 3단계까지 완료하면 나머지 이렇게 미니미한 친구들 거치대에다가 이펙트 파츠 등등등 이렇게 준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상 생색내기, 오히려 구매자 유도를 하는 그 마케팅 요소에 불과하고, 어쨌든 이 데스 자라스를 딱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미 다 구상하고 만들었을 거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비싸니까요. 추가되는 구성품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 거치대, 이게 컬러가 사출색에다가 도색을 입히긴 했어요, 보니까. 근데 뭐하러 도색을 했냐, 이게 조명을 때리거나 이 거치를 했을 때 보면은 약간 그 명도의 차이도 보고 명암의 차이도 보이고 약간의 광을 좀 죽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28cm 조금 넘습니다. 일단 소드가 좀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도색도 잘 돼 있고 마감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거 요런 마감들, 이런 거는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경 쓸 겨를도 없겠는데, 돈을 좀 이 정도 받으려면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얘네 좀 해집으로 어쩔 때 보면 너무 성의가 없이 보이기도 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펀딩에서 나올 거면은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마감까지 잘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철퇴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요까지 조금 도색이 돼 있었으면 되게 좀 고급져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만 철퇴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헤즈브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접합 부위를 많이 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잘 부러지거든요. 이런 거 되게 빡빡하게 해놔요. 이런 것도 그 힘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체결 방식도 많은데 보통 데스자라스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왕구보다 더 약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나름 뽀대가 나는 이렇게 캐논이 되고 요것도 일일이 다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스티커 같이 보이지만은 도색입니다. 그리고 이펙트 파츠들. 예, 이펙트 파츠는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설명서. 이게 저기 신문지 형식입니다. 이 쌍놈의 자식들 이거 신문지 형식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보기도 힘들고. 재질도 어디서 뭐 재활지 이런 걸로 갖다 썼는데 다 접으면은 요만한 사이즈죠. 이거 자꾸 제가 좀 네거티브 해갖고 죄송한데 얘네 하는 짓 보면은 좀 제가 화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아니 박스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파는 놈들이잖아요. 이거 환경 보호한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내용물은 이런 플라스틱이야. 근데 박스에 빵꾸 뚫었다고 환경 보호한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안 사! 헤즈브로 안 사. 자, 이제 아기자기한 친구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세트 테이프. 가슴팍에 들어가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딱 보면은 별게 없는 게 그냥 이렇게 딱 뚫려 있어요. 요거 이게 스프링 보이죠? 장난하나 진짜. 꼽아주면 됩니다. 그럼 쏙 들어가요. 이게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안 나와. 네. 뒤에 열면은 여기 손가락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간섭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어쨌든 잘 튀어나오긴 합니다.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건 또 맥기로 이쁘게 그래도 돼 있어서 이렇게 딱 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헤즈브로 하면은 변신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시켜 놓으면은 그냥 딱 봐도 완구죠? 얘네는 완구와 그 키덜트의 경계선이 조금 없어요. 얘네들은 헤즈브로가. 자, 그리고 방패입니다. 요 방패로 이제 손에다가 쥐어줄 수가 있고 어깨에다가도 이제 견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펼칠 수도 있게 됩니다. 왠지 그 무장이 추가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좋긴 합니다. 요 실드는 합치면 이제 꼬리 부분이 되고요. 익용, 공용으로 변경했을 때 꼬리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팍을 담당한 녀석이죠. 요 녀석이 이제 기믹이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가슴팍, 두 번째는 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무장활. 그러나 활로 변형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변신 그게 아니라 여기 두 개 그 톡 튀어나온 돌출 부분이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돌출부 있죠.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다가 꼽아주는 겁니다. 이거 더럽게 한데 제가 한번 꼽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돼 있네. 나 처음 봤는데. 아까 요 이펙트 파츠 있잖아요. 요거를 꼽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꼽는 데가 있어요. 더럽게 안 되면 또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오른손의 포징을 통해서 뭐 양궁을 당기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믹으로 콘돌로 이제 변신을 해야 됩니다. 이 날개를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은 돌릴 수가 있거든요. 발을. 마지막으로 꼬리를 이렇게 해갖고
이게 라이언인지 이글인지는 잘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동물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더 들어있는데 보트 형태인데 로봇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여기 무릎 관절도 다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헐레이가 될 거라서 조금 변형은 안 시켜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급차. 바퀴도 굴러가는 구급차입니다. 요것도 뭐 변신은 똑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떼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철퇴는 머리 뒷부분에 수납이 됩니다. 어깨 쪽에다가 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빼서 후려칠 수 있게. 끝. 아, 멋집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니까 돈값 하는 좀 느낌은 나요. 프로포션 잘 나와서 멋지긴 합니다.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요 가슴팍 카세트 부위를 꺼내서 요것도 무장이 됩니다. 와, 포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슈퍼 풀무장이 나올 겁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몇 개가 삐까뻔쩍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자에 앉혀볼 텐데요. 일단 의자에는 앉혀놨고 무장을 이 왕좌 뒤에다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두 부분이 요 화살촉. 그 다음에 스워드인데 스워드는 여기 부분이랑 여기. 철퇴도 요 뒷부분에다가 거치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어깨에다가 일단 짊어지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캐논은 여기 구멍이 딱 있어요. 구멍을 여기다가 그냥 맞춰주면 여기 각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실드. 실드는 요 부분이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주인공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끝! 요 머리 부분 그냥 딱 꼽히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딱 맞게 꼽아주면 됩니다. 저는 딱 요 상태로 진열해 주는 게 제일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무장까지 구성품 다 살펴봤으니까 플라스틱의 이제 재질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도색 완벽해요. 눈도 아주 붉게 잘 표현을 했고, 이 얼굴 그 메탈 재질 새끈함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뿔의 그 메탈, 금맥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팔 부분의 골드 메탈하고는 조금 질이 달라요. 이게 갑자기 이게 똥색이 껴버려가지고 조금 언밸런싱한데 요걸로라도 차라리 해주지 그랬어. 요 부분이 좀 아쉽고 요 부분이 자꾸 덜렁거려서 멀쩡히 서 있는데도 균형이 좀 안 맞아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맞춰놔야 되는데 자꾸 대가리가 돌아갑니다. 여기 요 팔도 아주 그냥 라쳇 소리가 좋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팔 가동은 그 활을 쏴야 되는 자세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돌아갑니다. 요것도 다 돌아가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공룡 변신할 때 요게 이제 접혀 들어가고 손을 수납하는 기믹도 딱 되어 있고요. 공룡과 앉은 자세를 해야 되잖아요. 왕자에. 그렇기 때문에 스커트가 완전히 젖혀집니다.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좀 다리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완구보다 못합니다. 이 회색이. 웰드라인이야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도 골드 도색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사출 통으로 그냥 남겨놓고 여기만 도색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봐요 지금
이렇게 덜 떠 있습니다. 안에까지 확실히 도색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요거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이게 발목이 여기까지도 이제 가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돌아가고 이것도 이제 변신을 위한 기믹 때문에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조절해 가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리는 정확히 90도. 더 이상 꺾여 들어가진 않습니다. 손은 엄지를 제외하고 두 손가락씩 뭉탱이로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손목은 완전히 다 돌아가고요. 데스자라스 하면 또 날개가 아니겠습니까? 날개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뒷날개 쭉지의 이제 디테일인데 그냥 뭐 요즘 그냥저냥 그렇습니다. 되게 클래식하게 되게 고전틱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몰딩을. 그 뒷모습 같은 경우도 뭐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다가 이 다리에서 조져버리죠. 도색을 했어야 돼 여기를.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게 너무 잘 보인다. 저 스프링이. 자, 이번에 데스자라스를 비클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도 변신이 굉장히 단순하고 일단 그렇게 멋은 없습니다. 다리 가랭이가 일단 너무 넓고 손이 너무해. 손이. 그래서 비클 모드는 조금 저는 별로다. 일단 변형할 때는 이제 손맛만 조금 보고 재미 좀 느끼고 진열할 때는 왕좌에다 앉혀가지고 멋있게 진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요 비클 모드로 변형했을 때의 묘미가 컬러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로봇 모드일 때랑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데스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